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4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총수가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의 작태가 군사독재 정권의 전두환 노태우가 벌였던 수순을 똑같이 밟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퇴임 후 자신의 신변 안정과 보장을 위해 노태우를 후계자로 만들려 했던 전두환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건데요. 당시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판박이 수준으로 똑같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후 6.29 선언과 같은 국면 전환용 빅 이벤트가 있어야지만 구체적인 아이템은 아직 잡지 못한 걸로 판단했는데요. 군사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기획처럼 검찰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을 보면 누구라도 대충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설마 하며 지켜봤지만 결국 이게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1987년 군 구테타 세력이 장기 집권을 꿈꿨던 것처럼 2023년 검찰 구테타 세력이 또 한 번의 정권 연장의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구테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같이 구테타를 했던 노태우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싶은데 그때 당시의 방법은 내각제라고 봤어요. 그래서 87년 대선 1년 반 전에 개헌 논의를 하거든요. 근데 야당에서는 당연히 직선제를 하자고 그러죠. 그러다가 87년 들어서 86년부터 이 논의를 했는데 87년 들어서서 개헌 논의를 중단시켜버립니다. 전두환은. 그 4.13 호원 조치라고 하는데 네. 옛날 그대로 하자 이거예요. 체육관에서 그대로 뽑는 거. 이게 난리가 났죠. 직선제 하자고 전국에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고 그리고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가는 박종철 사망 사건도 87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6월 달 정도 되니까 60항쟁이라고 불리는 넥타이 부대들까지 이제 서울 도심에 쏟아져 나오죠. 네. 근데 그 시위를 직접 봤던 당시 김용갑 민정수석이었을 거예요. 군 출신입니다, 역시. 이분이 그 현장을 보고 이거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기획한 게 6.29 직선제 기획이에요. 그런 다음에 세상에는 노태우의 6.29 선언 구국의 결단으로 만들어내죠. 예. 그러면서 보통 사람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기획이에요. 정치 기획. 노태우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왜 한동훈 위원장을 떠올리냐면 특전사 출신 전두환이 자신의 후계자로 같은 하나의 특전사 거쳐서 당시 아마 수도영비 사령관인가 했을 거예요. 노태우를 후계자로 지목해가지고 집권 여당인 민정당의 총대를 만들거든요. 네. 똑같아요, 거의. 특수부 출신인 윤 대통령이 자신의 후계자로 같은 검찰 특수부 출신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을 거쳐서 국민의힘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에 앉혔잖아요. 여기까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이라는 구호를 만든 것처럼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표하는 키워드. 동료 시민 아닌가? 이제 남은 건 뭐냐? 6.29 선언 아닙니까? 한동훈이 결단하고 대통령이 수용하는 한동훈표 6.29 선언을 어떻게 할까? 저의 관심사입니다, 요즘. 이는 지난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힘당 한동훈 비대위 출범이 임박한 데 대해 완벽한 검찰공화국의 수립을 위한 포석이 놓였다며 이제는 당정청이 모두 검찰 출신에 의해 장악됐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19년 검찰 쿠데타가 시작됐다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과한 규정이라고 동의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검찰 쿠데타라는 말을 쓰고 있다며 군부 독재는 오래전 종료됐지만 이제는 건부 독재가 들어섰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용어를 쓰자면 군부 쿠데타는 총칼 탱크를 쓰고 단박에 이루어지는 경성 쿠데타였다면 건부 쿠데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쓰고 단계 이루어지는 연성 쿠데타라고 부연했는데요. 조 전 장관은 집권당 최고직의 검찰 출신 왕세자가 자리 잡았으니 국힘당 내부 구성과 역관계도 재현될 것이라며 12.12 쿠데타 후 50 치하에서 하나회가 당정청 핵심을 틀어준 것의 재현이라고 짚었습니다. 어느 쿠데타건 쿠데타 세력은 세력을 공고히 하고 집권을 영속화하기 위하여 모든 짓을 다 한다고 말한 조 전 장관은
쇼쇼쇼가 준비되고 있다. 하나회 세력은 6.29 선언으로 2인자 노태우 당선을 이뤄내고 직권을 연장했다면 이제는 한동훈도 노태우의 길을 가려 할 것이다. 6.29 선언 후 어떻게 노태우가 당선됐는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1987년 대통령 선거가 양김 분열로 노태우 후보 승리로 끝난 역사적 사실을 거론한 겁니다. 이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겨냥해 한 발언으로 해석되는데요. 자중질환에 빠질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러다가 또 제2의 윤석열이 다시 등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는 증오 정치의 산물입니다. 왜 우리 사회에 혐오와 증오가 넘치게 되었을까요? 저는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이념 정치와 편가르기가 그 원인 중 하나로 봅니다. 선과 악의 대결 구도를 만들고 상대에게 악인의 낙인을 찍은 후 혐오가 생기며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제거에 나서면서 증오는 자라서 결국 폭력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연설에서 반국가 세력으로 민주당을 지칭했습니다. 올해 신년사에서는 용어를 친화시켜서 이권과 이념 카르텔 혁파라고 했지만 역시 대상은 민주당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동료 시민을 내세우지만 여의도 정치 시작 첫 언어는 운동권 정치 청산이었고 결국 민주당 척결이 목표라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발생 후 윤석열 대통령은 테러는 자유민주주의의 적, 한동훈 위원장은 국힘은 피해자 편이라고 했지만 테러의 원인에 대한 고민은 없어 보입니다. 테러의 배경이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몰아 제거하려고 하고 야당의 몰락을 바라는 바로 자신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동료 시민을 얘기하지만 운동권은 척결 대상, 야당은 굴복 대상, 야당 지도자는 제거 대상일 뿐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달라지지 않는 한 한동훈 위원장은 슈트발 잘 받는 날씬한 윤석열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증오와 광기, 테러와 폭력 등 민주주의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증오와 극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대와 싸워서 이기는 기획된 정치에서 해결하는 정치로 바꿔야 합니다. 민주당도 돌아볼 것은 돌아보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의 피의자 김모 씨가 과거 5년간 국힘당 전신인 새누리당 당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지난 2023년 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이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알아보기 위해 민주당에 입당했다는 건데요. 사실상 위장 입당으로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위해 했던 일인 거죠.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씨의 이름 생년월일이 같은 인물이 국힘당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인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당적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김 씨는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지난 2023년 4월 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양당으로부터 이미 제출 형식으로 당원 명부를 받아 김 씨의 당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씨는 경찰 수사에서 보수정당의 가입과 탈당을 반복하다 지난해 민주당에 가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김 씨의 당적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모습인데요. 피의자의 당적에 따라 정치 테러에 대한 책임론이 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당장 국힘당은 꼬리 자르기에 나섰는데요. 장동혁 국힘당 사무총장은 국힘당은 수사당국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피의자의 당적을 확인해줬다. 국힘당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수사기관의 노력에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라며 참고로 현재 피의자는 국힘당 당적을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당원이 아님을 강조해
자신들과의 무관함을 주장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이런다고 선긋기가 될까요? 물타기가 될까요? 분명한 건 그쪽 사람이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렇다면 배우는 누굴까요? 7개월째 월세도 내지 못하는 사람이 1년 가까이 무슨 돈으로 이재명 대표를 쫓아다닐 수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